이때 소아과 선생님의 눈빛을 난 잊을 수가 없어. 딱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안녕하세요. 산수영재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베이비박스를 방문해서 아기들 진찰을 좀 해줬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필요한 도움이라고 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아기들이 산전 진찰을 받지 않고 태어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한 상태인지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산전 진찰을 받지 않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 뭐 이런 거를 평범한 어머님들은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도 또 몇 분 계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응급실에서 연락이 많이 오게 돼요. 맞아요. 이제 산전 진찰 받지 않은 산모인데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가 일단 긴장을 하죠. 왜 산부인과 의사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산전 진찰을 왜 받으라고 하는지 네.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산전 진찰을 받지 않으면 생기는 이제 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사실 산모의 주수거든요. 아 그쵸. 네. 37주가 넘었냐 안 넘었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 이게 또 언제 또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5kg예요 만삭인데 1.5kg인지 조산이랑 간변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만삭인데 작은 아이랑 조산인 아이랑 이거는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가 생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어떤 처치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나 아니면 예측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주수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응급실로 온 산모가 임신 전후로 건강했는지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임신에서 생긴 어떤 임신 합병증 말고도 뭐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던 분이 임신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임신 전에 감염병이 있다 이게 발견이 됐다면 그 감염병을 치료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임신 중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임신 중에도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기를 당장 낳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견되는 게 이제 성매개 질환. 우리가 매독 같은 경우는 산모가 감염이 되면 아기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위독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또 큰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임신 한 주를 잘 모르고 아예 그거를 발견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술이나 담배, 임신 전뿐만 아니고 임신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태아 기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혹 임신인 줄 모르고 다른 데가 아파서 치료를 하거나 검사를 할 때 방사선 같은 데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뭐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방사선 같은 거 우리가 최대한 조심을 하잖아요. 정말 드물게 응급실에서 CT에서 태아가 보여서 산부인과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방사선 검사를 할 때 환자한테 물어봐요. 임신 가능성이 있냐. 전혀 임신한 줄 모르고 임신이 됐을 거라고 아예 상상도 못해서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CT를 찍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죠. 이래서 사실 소변 검사를 무조건 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맞아요. 환자분의 이런 증언을 믿지 않고 저희가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소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인턴 때 응급실 턴을 돌고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중한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뭐 대형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미리 연락이 와요. 모든 환자를 다 한 병원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119에서 환자를 좀 배분을 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일하던 병원에 수학여행을 간 여고생들을 태운 버스가 온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 심각한 아니었어요. 뭐 다치거나 하는 데는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으니 사고 났을 때 하는 기본적인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여고생들이 이제 우르르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애들은 그냥 별로 아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기 전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모든 환자들에게 소변 검사를 시켰어요. 한 50명 넘게 줄을 서 있어서 야, 넌 해봤냐? 아니 이거 해야 돼 이런 대화까지 다 들어서 너무 웃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응급실에서는 소변 검사를 보통은 진행을 하고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죠. 다들 그냥 멀쩡하게 집으로 잘 귀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임신인 줄 모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위험한 행동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할 때 좀 피해야 되는 운동이나 특히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자전거나 이런 걸 타면은 넘어져서 이제 다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뭐 뼈나 이런 데도 골절이 될 수 있지만 배가 먼저 부딪히게 되면
태아나 산모에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대한 위험을 이제 경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자궁의 임신인 하복부 통증이 심하면서 질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혈압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출혈성 쇼크를 일으키면 응급실로 왔는데 본인이 만약에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면은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기, 특히 이제 임신 20주가 넘어가면은 이제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임신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임신 중독증이라고도 하고 전자간증, 이런 자간증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임신성 당뇨나 전자간증 이런 거는 평상시에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재는 사람 아니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증상이 생기면 이미 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빨리 미리 발견을 하려고 산전 진찰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빈혈도 마찬가지예요. 빈혈도 웬만큼 심해서는 증상이 별로 생기진 않아요. 특히 이렇게 산전 진찰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제를 챙겨서 잘 드셨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빈혈이 심한 분들은 분만할 때 생기는 출혈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이제 긴장을 하는 부분이죠. 태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주스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산전 진찰할 때 태아에 대한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임신 초기부터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 같은 것도 진행을 하게 되고 임신 중기에 넘어가면은 정밀 초음파를 봐서 어떤 중요한 기형이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건 없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이가 좀 만약에 좀 작다면 주스가 어려서 작은 건지 아니면 잘 못 커서 작은 건지 이 감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산전 진찰 안 하신 분들이 병원에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출혈이 생기거나 배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양수가 미리 터져버려가지고 방금 전까지 양수량이 충분히 괜찮았나 아니면 양수량이 적은 상태였는지 양수량이 이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분만 직전에 이렇게 병원에 막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되게 급박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분만 준비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연 분만을 할 건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리고 만약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마취과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수술방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아찔한 경험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전공이 이제 마지막 당직 날이었어요. 근데 새벽 5시쯤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 산모인 것 같으니 분만장을 올리겠다. 근데 와서 봤는데 배를 너무 아파요. 내진을 했더니 자궁 경부가 다 열리고 애기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너무 급해서 일단 거기 있는 간호사님들이랑 다 같이 막 분만 준비 막 급하게 하고 수학과 선생님도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와서 이제 준비하고 소독도 겨우 했어요. 장갑도 이제 겨우 낀 상태에서 아기를 받으려고 딱 했는데 머리가 안 나오고 엉덩이가 나오고 여가였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내진을 했을 때 양막이 너무 빵빵하게 딱 튀어나와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만져졌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때 소아과 선생님의 눈빛을 난 잊을 수가 없어. 딱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산모가 정말 다행인 것은 첫 번째 분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잘 분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태반의 위치가 이상이 있는 경우.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진통이 생기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진통을 하면은 태반이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생기면 태반에 있는 혈관이 찢어져서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산모의 목숨도 위험하고 태반의 혈류가 줄어들면서 아이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썰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아이 받아본 적 있어요? 몇 번 있죠. 저는 기억에 남는 아기는 병원 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기억에 남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기. 그 예전에 김사부 드라마 자문할 때 딱 그 케이스에 대해서 드라마를 만든다 그랬는데 저 그 케이스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제가 아이 진료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들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거예요. 맞아. 이제 걔를 딱 봤는데 새파래. 아이고. 다행히 엄청 미숙한 또 아니어가지고 호흡을 돌려놓고 자극을 하면 애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또 빨리빨리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하는데 이제 탯줄도 너덜너덜하고 막 몸엔 막 좀 지저분한 것도 막 묻어 있고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건강히 퇴원을 하긴 했거든요. 다행이다. 그때 이제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아기를 그 아이로 처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었죠 그때.
그런 산전진찰 받지 않은 아이를 받고 나면 소아과에서는 이제 어떤 걱정을 하고 어떤 진찰을 하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코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네. 약간 주마등이 스쳐가. 일단 저희는 그 분만장에서의 목표는 숨을 쉬게 만든다예요. 그 다음에 숨을 쉬게 만들고 체온을 유지해서 NICU로 옮긴다. 이거 1번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체중을 모르니까 이게 엠부 마스크 이거를 사이즈를 뭘 해야 될지, 만약에 안 좋으면 인투베이션 해야 되는데 큐브는 사이즈를 뭘로 해야 될지, 글레이드는 몇 번을 써야 될지, 뭐 그러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요. 풀세트로. 그래야겠구나. 네. 선천적인 이제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성매개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게 매독 같은 게 있으면 선천성 매독 되게 무섭잖아요. 아, 무섭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보이지 않을까. 손발은 제대로 달려서 나올지, 기형이 있을지, 간혹 이제 뇌에 큰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태어나서 뭔가 회복이 계속 안 돼. 그래서 얘가 염색체 이상은 있지 않은지, 어떤 몸에 장기 이상은 없는지, 뭐 대사 이상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한숨을 쉬는구나. 이 한숨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딱 아유, 들어가서 한숨 쉴만하네. 네. 저희는 분만장 들어가는 팀은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 병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얘가 혹시나 어떤 감염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격리실 또 안 들어가더라도 의료진들이 다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걸 격리를 해야 되고, 잘 숨을 쉬거나 어쨌든 호흡 보조를 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딱 들어오게 되면 지금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혹시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혈액 검사 기본적으로 하고요. 산전 관리가 안 된 경우에는 일단 뭐 저혈당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도 보고, 염증이 있는지, 감염이 있는지 염증 수치도 보고, 선천에 어떤 기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간 수치가 이상하진 않은지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기본 검사에다가 추가 검사까지 하고요. 그리고 성병 검사도 나갑니다. 특히 이때 하는 게 매독하고 HIV예요. 그 다음에 영상 검사들도 쭉 합니다. 이제 뭐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쭉 찍는데, 또 추가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척추뼈를 좀 찍어야 되는 때도 있고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가 의심돼. 괜히 그러면은 또 머리뼈도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초음파로도 이제 다 긁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은 뇌 검사를 머리 초음파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초음파, 그리고 복부 초음파, 그래서 배 장기들 괜찮은지 보고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혹시 뭐가 조금이라도 이상해.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뇌파나 MRI 이런 것들도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이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잖아요. 애기 주수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딱 수치가 똥 나오는 그런 뭐 기계로 돌릴 수 있는 검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체중으로 조금 유출을 하기도 하고요. 발라드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기의 누워있을 때 자세가 어떤지,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각도를 보고, 애기들 되게 잘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이 표를 딱 보고, 이 정도니까 대충 몇 주겠구나, 이거를 파악하기도 해요. 또 여기서 해야 되는 게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다. 그런 애들은 태어나는 순간에도 균감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양수 터진 지 오래된 경우에도 항생제를 좀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들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이상이 좀 있다. 컨디션은 괜찮은데 힘이 없어. 이러면은 이것도 어떤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이상은 없는지 이런 정밀 검사까지 진행이 돼서, 결국 그러니까 산전진찰 때 조금씩 나눠서 했던 모든 검사들을 한 번에 몰아서 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신생아실에서 할 수가 없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야 아기가 이런 검사들과 필요한 처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를 다 처치를 하고 이제 결국은 아기가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병원은 어떤 보육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하죠. 그런 게 가장 좋은데, 이 산전진찰을 받지 않는 정도의 분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기형이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산전에 관리가 안 돼서 어떤 엽산도 안 먹었고 술, 담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입양을 또 해야 되는데 입양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퇴원하는 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NICU에 가서 해야 되는 검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럼 되게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입원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빵원입니다. 빵원.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소모성 재료들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실 아기는 입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본인 부담금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산모분이 그렇죠. 분만을 하고 네. 건강 이상이 생겨서 더 큰 수술을 하거나 중환자실 네. 치료를 받거나 맞아요. 그래야 이러면은 될 수도 이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은 산전의 관리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기가 다 처치가 끝난 후에 분만이 끝난 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했는데도 임신인 줄을 잘 모르거나 음. 아니면 산전진찰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청소년도 있지만 20대 초반 미혼모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우리가 이제 성교육을 해주긴 해주지만 어떤 임신이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본인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은 이제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부모님도 자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를 산부인과에 데려가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결국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한 단계 성숙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굉장히 강조한 질환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성매개 질환 얘기를 해서 매독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이 매독이 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매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